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반포고 고1 1학기 중간고사 최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포고가 마지막 고등학교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게 12개 정도의 고등학교의 고1, 고2 문제를 보자. 그것도 1학기 중간고사에 맞춰서. 그리고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좀 다들 바쁘시고 그럴 거라 저도 딱 시험 기간 지나고 나서 올리는 건 조금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요게 1학기 중간고사 영상으로는 마지막 영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 풀 때 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집이 사실은 이제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집을 저는 학생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학생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집이었고 그냥 다른 문제집들이 다 난이도를 낮출 때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순간 최고난도 문제가 되어버린 그런 문제집 중 하나여가지고, 물론 저희 때도 어려웠던 건 팩트지만 저희 때는 사실 그 옛날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솔그루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1등급 수학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굉장히 어려워했고 되게 재밌어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좀 잡설이 길었네요. 거기서 나왔던 문제여서 이거 되게 좀 추억 돋는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요즘 블랙라벨에서는 이 문제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추억이 돋는 문제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볼게요. 14번 다항식 ax 7제곱 더하기 bx 6제곱 더하기 2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상수이고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 빼기 1 이퀄 0의 두 근이라고 했네요. 기억번 a 알파 7제곱 더하기 b 알파 6제곱 이퀄 마이너스 2. 니은번 a 빼기 b는 478. 디귿번 a 알파 더하기 b는 2의 베타 6제곱이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이거부터,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당연하게도 a x 7제곱 더하기 bx 6제곱 더하기 2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qx가 된다는 거는 명확한 사고일 거예요. 나눠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두 근이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 요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 대입해주면은 a 알파 7제곱 더하기 b 알파 6제곱 더하기 2가 이퀄 0이 되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바로 a 알파 7제곱 더하기 b 알파 6제곱은 마이너스 2라고 바로 나와서 기억은 참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우리 뭐 미래에 일단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니까, 요것도 다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니까 일단 b a 베타 7제곱 뭐 더하기 b 베타 6제곱 또한 마이너스 2라는 거 뭐 사용하진 않겠지만 일단 구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러고 난 다음에 옛날식 풀이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니은번을 정복하는 옛날식의 풀이에요. 요게요, 좀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생소한 풀이법 중 하나일 건데, 일단 여기에 두 근이 일단 뭡니까? 알파랑 베타였죠, 아까. 그쵸? 그러니까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1 이퀄 0이다라는 이 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알파 제곱은 2알파 더하기 1이라서 여기를 제곱해 주면은요, 요게다 알파를 곱해 주면은 알파 세제곱이 2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요, 알파 제곱이 2알파 더하기 1인 걸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입할 수 있게 되면 여기서 5알파 더하기 2라고 나오게 되고요. 알파 4제곱은요,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도 좋고 요걸 제곱해도 좋아요. 어떻게든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요. 다만 이게 어떤 식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저는 여기다가 알파를 곱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5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되면서 여기 알파 제곱 자리에 똑같이 2알파 더하기를 대입할 수 있게 되죠. 대입했을 때 12알파 더하기 5라고 나오게 돼요. 이게 규칙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있던 1과 2에서 2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던
5가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게 구성이 어느 정도 규칙이 눈에 보이시게 될 텐데 보세요.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해서 얘를 만들어요. 2배 한 다음에 2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알파 5제곱은 어떻게 되나? 알파 5제곱은 여기다 또 알파 곱하면 되죠? 12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고 여기 자리에다가 뭐 대입한다? 2알파 플러스 1 대입한다. 대입해주면은 29 알파 더하기 10이 나와요. 여기도 이 12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2배 한 다음에 얘 더해서 요거 만든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알파 6제곱은 여기를 2배 한 다음에 얘를 더하고 얘는 그대로 내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29는 그대로 이렇게 내리고 얘 2배 한 다음에 얘 더하니까 70 알파죠? 알파 7제곱은요? 2배 한 다음에 얘 더해서 169 알파 70은 그대로 이렇게 70 이렇게 만드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굳이 만들었느냐?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앞서 구해놨던 우리 이 식 있었거든요. 이 식. 여기다 이걸 대입해주는 거예요. 대입해주면은요. 네, 여기 문제에서 당연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169 알파 더하기 70, 70 알파 더하기 29를 대입했기 때문에 A에다가 169 알파 더하기 70 더하기 여기 있는 요거 대입하면은 B에 70 알파 더하기 29 요렇게 계산하는 거를 169A 더하기 70B에 알파 70A 더하기 29B가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씩 세울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값은 일단은 당연한 얘기예요. 알파 값은 무리수의 근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요. A, B가 보통 이런 거에 여기서 상수라고 줬으니까 사실은 원래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유리수라든가 이런 걸 주잖아요. 만약에 여기 유리수 같은 걸로 주면은 여기도 여기 유리수근이 나오니까 무리수근인 얘가 끼어들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못 나오겠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0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논리가 적용이 돼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풀다가 여기 있는 상수라는 말을 보고 혹시나 이거가 좀 약간 여기 답이 제가 알고 있는 그 풀이대로 안 되나 고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서 이제 요런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거기 있는 그 블랙라벨 문제에서 나왔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는 거죠. 다만 요즘식 풀이는 이 풀이 거의 안 씁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실 이거 좀 너무 옛날 풀이기도 하고 요즘 풀이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상수니까 근거는 좀 떨어지지만 169A 더하기 70B가 0 나와야 된다. 70A 더하기 29B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된다. 이러면요 이게 계산이 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외로 할 만합니다. 왜냐? 이게요 숫자가 이런 게 좀 약간 의도하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70 곱하기 여기 169 곱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산 안 하고 여기 169 곱하기 70A라고만 써놓을게요. 여기는. 그럼 여기가 더하기 4900B 이퀄 70 곱해봤자 0이죠. 다음 여기는요. 169 곱하기 70A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169 곱하기 29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69 곱하기 29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이거 9 이렇게 일일이 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169 곱하기 29를 169 곱하기 30에서 169를 한번 빼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돼요? 여기서 이 계산은 쉽죠? 5070 나오게 돼요. 5070에서 169를 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얘가 4901B가 나와서 딱 하나 차이 나오게. 이게 이제 그 블랙라벨에 나왔던 그 문제도 이 풀이 방법이 좀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계산이 교묘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169를 분명히 곱했잖아요. 그쵸? 여기다 169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38이죠? 그러면은 이 둘을 빼주면 마이너스 B가
338로 나오기 때문에 B 값은 마이너스 338. 그러니까 169 곱하기 2죠, 사실 이거는. 169 곱하기 2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 B 자리에 169 곱하기 2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A가 딱 봐도 140 나오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의 A 빼기 B가 478이다라고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은은 참이다 이렇게 돼요. 디귿번까지만 하고 이제 요즘 방식 보여드릴게요. 디귿번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구해낸 값을 바탕으로 A가 요거고 B가 요거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140A 빼기 140 알파 빼기 338이 이 베타 6제곱이랑 같은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베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있는 이 베타가 우리 아까 전에 알파에 대한 식 구해놨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베타도 똑같은 식을 공유한다면은 여기는 이 베타 6제곱을 2에 70베타 더하기 29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요 140 베타 플러스 58이 될 테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140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38이 이쪽으로 이항되면서 나오는 396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식을 얻고 나면은 지금 현재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이 140으로 여기를 나눠줘가지고 값을 찾으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답은 일단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왜냐면은 뭐 사실은 뭐 약분도 거의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140 약분해봤자 여기 140분의 396인데 요거 약분해봤자 70에다가 요거 약분하면은 100 그 다음에 97인 아니 8이군요. 198 요렇게 약분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약분 한 번만 잠시만요. 제가 약분 좀 실수한 것 같아서 맞겠네요. 네, 아무튼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요거 약분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약분했을 때 여기는 요 값이 35분의 99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근해 공식으로 여기는 근거계수 관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은 이거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디귿번은 당연히 거짓이다라고 그냥 바로 밝혀지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참이고 디귿은 거짓이 되므로 3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로서 나오게 될 거라서 사실은 뭐 값 자체가 워낙에 좀 지저분했던 건 팩트니까 조금 요 방식은 다시 말하지만 옛날 방식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요즘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요즘은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을 쓰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가 골라 담는 것이 있다면은 얘가 아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 식으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은 A 빼기 B라는 걸 구하는 방법 자체가 결국에는 이 식에서부터 나누어지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이걸 실제로 나누는 방법을 요즘은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AX 7제곱 더하기 BX 6제곱 플러스 2를요. 실제로 X제곱 빼기 2X 빼기 1로 나누는 작업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AX 5제곱에 뭐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방법 또한 사실은 마땅하지 않은 것 또한 팩트예요. 왜냐하면 A, B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을 주로 쓰느냐? 여기에 이걸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여기에 이 뒤에 부분에 5차, 4차, 3차, 2차, 1차항이 왜 없었는가? 그리고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보통 집중하는 풀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이 항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결국 여기에 플러스 그냥 말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 보면 여기가요. 플러스 2라는 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마이너스 2가. 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에서 빼면은 여기 이 둘을 뺀 것 때문에 ax 7제곱
bx 6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랑 또 맞추기 위해서 그냥 2x를 곱해갖고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예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x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빼서 또 차수 올리고 차수 올리고 차수 올리고 해가지고 여기는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방법을 요즘은 더 많이 써요. 그렇게 도달해보면 이 값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요거 조금 공간 큰 데로 옮겨서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기서 한 이쯤에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수를 올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2 플러스 4x 빼기 2x제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 식을 또 한 번 여기는 x제곱 빼기 2x 빼기 1로 계산해 주면은 4x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마이너스 8x 만들고 근데 요거는 여기 설명하기 너무 좀 공간이 적긴 하겠네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가는 작업을 통해서 이쪽 식에 도달하는 걸 요즘은 더 많이 쓰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솔직히 옛날 방식인 이 방식하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하려다 말았던 그 방식하고 어느 게 더 어렵냐 또는 어느 게 더 쉽냐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냥 둘이 비슷비슷하다고 전 느껴요. 아무튼 요거는 시간을 엄청 끌려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은 제가 따로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24년 반포고 고1 1학기 중간고사 최고난도 문제를 풀어봤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최고난도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